수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터 요가씨 장종훈쌤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시험도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오늘 시험 많이 힘드셨죠? 여러분들 오늘은 날씨 탓이 아니라 진짜 시험 자체가 조금 어려웠어요. 한번 알려드릴게요. 난이도가 제가 어렵다라고 확실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지난번 토익 평점을 제가 찾아봤더니 683점이었거든요. 보통 이렇게 680점보다 조금 더 어렵게 평점이 나오면요. 그 다음 시험은 보통 조금 더 내려갔다 올라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지난번 시험이 680점보다 높았으니까 이번 시험을 조금 평점을 낮춘다라는 생각에서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진짜 생각보다 어렵게 나왔어요. 이번에 평점 나오면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683점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일단 왜 어려운지 이해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파트 5는 중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오늘 원래는 보통 문법 문제가 20개, 어휘 문제가 10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오늘은 11개, 19개가 나왔는데 선생님, 한 문제 차이잖아요. 네, 맞아요. 한 문제 차이긴 한데 그래도 어휘 문제에서 어려운 단어들이 꽤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 오시면요. 토익 자유 게시판에 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정답도 확인할 수 있고 뭐 궁금한 것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예측 점수까지 여러분들께서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오늘 올라온 질문 중에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단어였어요. 단어, 어휘 문제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어휘 문제 오늘 좀 어렵게 나왔으니까 좀 많이 잡아보도록 할게요. 반면에 파트 6 문장 삽입 문제는 조금 쉽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오늘 중점적으로 배울 내용은 오늘 시험에 나왔던 어휘와 진짜 가장 어려웠던 문법 문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많이 길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잘 따라오시고 제가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지 않는 파트 7이라든지 안 그럼 LC 파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 해커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볼 수가 있다는 거. 옆에서 막 촬영 중이시거든요. 우리 쌤들이. 여러분 조금 이따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이 총평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 질문을 남기시거나 안 그러면 여기 와서 정답을 바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연습을 통해서 다음 시험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볼게요. 자, 이게 아마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네요. different냐, difference냐. 하하. 자, 일단 여러분들 이런 걸 할 때 무조건 동사부터 먼저 찾아야 되거든요. 쭉 보니까 동사가 has라는 게 지금 동사가 나왔거든요. 앞쪽은 다 주어인데 재밌는 거는 여기 콤마가 찍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잘 들어봐요. 지금 콤마가 찍혀 있고 뒤에 문장에 주어랑 동사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앞쪽에는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뭐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앞문장만 보시면 동사가 없어요. 지금 이 앞문장에 동사가 없다라는 말 자체가 무엇이냐? 이건 지금 문장이 아니라 아주 거대한 수식어구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과연 different랑 difference 중에서 어떤 것이 수식어구로 이끌 수 있느냐? 그거를 잡아주셔야 되겠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답은 형용사가 이끄는 요 형용사 구 덩어리가 튀어나오는 게 맞는데 사실 이거는요. 생략된 부분이 많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를 보통 이제 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데요. 분사구문이란 동사에서 ing를 붙인 현재 분사구문 혹은 동사 뒤에 ed가 붙거나 불규칙하게 변하는 pp구문, 과거분사 구문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ing로 시작하는 현재 분사 구문은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한번 보면요. 여기 원래는 being이라는 이 비동사의 ing 형태가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현재 분사 구문이니까. 근데 거기서 지금 being을 빼버렸고 different로 시작하는 거대한 수식어구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 분사구문이라고 반드시 적어두시고 분사구문이 존재할 때는 being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different from도 많이 쓰고 different than도 많이 쓰거든요. 사실 from을 조금 더 많이 쓰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다르면서 라는 표현이 되겠죠. 다르다 이거예요. 존스 커피랑 다르면서 새로운 커피, 해커스로부터 나온 새로운 커피가 아주 긍정적인 리뷰들을 받고 있다는 표현이네요. 이게 분사 구문의 비동사가 생략됐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게 오늘의 가장 어려운 문법 문제였어요.
계속 갑니다. 자, 역시나 제가 오늘 어휘 문제도 많이 나왔다고 했죠? accountable이냐, flexible이냐. 전부 다 뒤에 able로 끝났으니까 형용사죠. 이런 걸 형용사 꼴이라고 부르는데 품사는 똑같이 지금 이 자리는 형용사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푸느냐? 이 친구들은 무조건 뜻으로 풀어야 됩니다. 쭉 볼까요? All employees, 모든 근로자들입니다. are 어떻게 하나 봐요. For the duties, 이거 지금 보니까 역할들이다라는 겁니다. They have been assigned, 그들이 받은 to complete, 완성하라고. 아하, 그럼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모든 문맥을 잘 따져봤을 때 필요한 단어가 과연 accountable일까 flexible일까 골라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두 개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의미. accountable 무슨 의미예요? 맞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account까지만 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account라는 단어는요, 명사로는 계정, 계좌라는 표현도 되고 동사로는 설명하다, 차지하다 이 등등의 표현이 되지만 account라는 이 단어 뒤에 able을 붙여버리면 책임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께서 유연하다 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책임감이 있다, 뭐뭐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당연히 뭐뭐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게 맞겠죠. Be accountable for, 기억해 두세요. 모든 근로자들은 유연하다가 아니에요. 유연하면 일을 아무도 안 하겠지. 누가 일을 하고 싶어요? 안 하죠. 그래서 모든 근로자들은 책임이 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그들이 할당받은 업무에 대해서 완성시킬 의무가 있다. 요겁니다. 힘을 냅시다, 여러분들. 저도 이 영상을 완성시킬 의무가 있으니까요. 따라오세요.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도 역시나 여러분들 이거는 또 무슨 문제입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이제 어휘 문제겠죠.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걸 여러분들께서 문맥으로 골라내셔야 되겠죠. The event, 그 이벤트는요, was 우찌우찌우찌 되었어요. By the company, 그 회사로부터. 뒤를 보니까 for a new building, 새로운 빌딩을 위해서. 자, 그럼 잘 생각해 보건데 conduct가 무슨 의미예요? 수행하다, 시행하다죠. 그러면 수동태가 되었으니까 지금 BPP 수동태란 말이에요. 수동태이기 때문에 이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시행되어졌다라는 표현이 되겠다. 자, 그럼 spoke는 뭐냐? 원래 speak라는 이 단어는요, 자타동사 둘 다 되긴 해요. 자타동사 둘 다 되긴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타동사라고 쓰여졌다라고 해석을 해보자면 그 이벤트가 말이 되었다? 선생님, 이벤트가 말이 되었다 되지 않아요? 안 돼요. 이벤트가 어떻게 말하기를 당합니까?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참고로 이 speak가 여러분들 만약에 자동사로 쓰이면 주어가 말을 하다고요. 타동사로 쓰이면 뒤에 목적어 자리에 뭐가 오냐면 언어가 와요. 언어가. 그래서 보통 이 언어가 널리 쓰인다라는 표현으로서 이 언어가 사용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쓰지 이벤트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기 중에 정답은 A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행하다. 이걸 수동태로 꺾었으니까 수행되다, 시행되었다. 이렇게요. 새로운 빌딩을 위해서 그 이벤트가 시행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다음번에 틀리지 마세요. 3번 갑니다. 오호, 3번도 역시나 어휘 문제예요. 오늘 어휘 문제가 많이 어렵다라고 했죠? 쭉 보니까 지금 더 무엇이 신중하게 will study, 연구할 것입니다. 공부 혹은 연구할 거래요. 누가 할까? 커미티가 할까? 프로세스가 할까? 잘 생각해봐요. 프로세스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과정이 연구를 한다? 하하하, 이건 좀 이상하죠. 근데 커미티, 위원회예요. 사람들이 연구를 한다라는 표현으로 써먹을 수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정답은 A, 위원회, 사람이니까요. 사람들이 신중하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뭐? 그 컨설턴트, 그 전문가의 recommendation, 추천. 뭐 하기 전에? 바꾸기 전에. 그 휴가 정책을 바꾸기 전에. 그래서 회사 내에서 우리 어떤 위원회가, 우리 해커스도 위원회가 있으니까 해커스 위원회가 휴가 정책을 바꾸기 전에 신중하게 한번 고려해보자, 연구해보자 라는 표현으로서 써먹어야 되겠네요. 이게 자아가 있는 명사거든요. 맞죠? 커미티, 위원회. 얘는 과정, 절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가 없어요. 얘가. 기억해 두세요. 자, 4번 갑니다. 어머나, 이것도 빠르게 갈게요. 이것도 많이 물어봤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얘는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꼬리 빼고 나머지가 똑같죠? 이 말인즉슨 이거 문법 문제예요. 문법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은 무조건 동사부터 찾아야 됩니다. 동사, will, transfer, 동사.
그럼 뒤에 더 이상 동사가 없죠? 그럼 여러분들 좋았어요. 이제부터 빈칸을 보고 풀면 돼요. Your balance라는 게 지금 your balance가 명사예요. 뒤에 빈칸이 있고 뒤에 쭉 전치사가 있고 이거 어떻게 풀지? 자, 침착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remaining이 답일까? 안 그럼 reminder가 답일까? 라는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지금 잘 보면 우리는 계좌이체를 시켜줄 거예요. 당신의 남아있는 계좌 내 현금을요. 뭐 계좌 내에 남아있는 이 돈이겠죠. 이 돈인데 이 돈이 무슨 돈이냐? 남아있는 겁니다. remaining. 어디로? 지금 보니까 연결된 체킹 어카운트 계좌로. 연결된이라는 현재 분사가 나와서 앞에 있는 밸런스를 꾸며줄 수 있는 거겠죠. 그에 반해서 reminder라는 건 단순한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 봤자 명사가 이 명사라는 밸런스를 못 꾸며줘요. 얘는 꾸며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 분사가 나와야지 뒤에 있는 이 문장 전체가 앞에 있는 이 밸런스를 꾸며줄 수 있게 된다 이거죠. 이것도 현재 분사 문제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진짜 어렵게 나왔던 문제들 둘 다 현재 분사의 개념을 이해하시는 분들만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 못했어요? 괜찮아요. 해커스에 오시면 여러분들께서 현재 분사도 배우고 과거 분사도 배우고 시험장 가서 문제 푸는 요령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꼭 해커스에서 만나요. 계속 갑시다. 5번. 5번을 잘 보실게요. 이것도 조금 까다로운 단어, 어휘 문제였네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해석으로 풀어야 됩니다. The talk show. 뭐 어떤 토크쇼네요. will 블라블라 할 거예요. several experienced. 경험이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유명한 작가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님들, 경험이 있고 좀 이름이 있는 유명한 작가님들을 어떻게 할 거래? feature 무슨 의미예요? 이게 명사로 쓰이면 feature는 특징이라는 의미죠. 동사로 쓰면요. 특집으로 하다, 특별히 초대하다, 특별히 다루다. hold는요. 이건 잡다, 열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맞죠? 어떤 거를 열다, 어떤 거를 뭐 잡다라는 표현들. 근데 사람을 잡아버리다라는 표현보다는 여기 뒤에 사람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으면 이 사람들을 특별히 모신다라는 표현에 feature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feature. feature. 정답은 A. 기억을 해두세요. 특집으로 하다. 근데 사람이니까 특별히 모시다라는 표현으로서 가시면 좋겠네요. 아시겠죠?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6번. 아까 나왔던 단어네요. committee. 위원회였어요. 맞죠? 위원회가 submitted. 제출을 했다라는 게 동사예요. a comprehensive. 이게 어떤 거냐면 종합적인 무언가를. 선생님, 이거 보니까 그럼 report도 답이 되고 report도 답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게 여러분들 오늘 토익 시험에 자주 나왔던 개념인데 잘 보시면 가산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라고 부르죠. 요 명사는 한 개짜리인 단수가 있고 여러 개, 두 개 이상인 복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불가산 명사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도 리포트는 가산 명사잖아요. 그렇죠? 가산 명사니까 단수를 쓸까 복수를 쓸까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 어가 나와 있어요. 아주 작고 귀여운 아이인데 이 친구가 이 s가 붙어 있는 단어와 함께 나올 일은 없습니다. 얘는 복수기 때문이죠. 어라는 이 관사는 단수 명사와 함께 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report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산과 불가산을 따져라 혹은 단수냐 복수냐를 따져라 이런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아마 다음 시험에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가산 불가산 물어보는 문제 많이 대비하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전 너무 귀찮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장 가서 특히 여러분들이 990점을 노리는 게 아니라면 시험장 가기 전에 대비해야 되는 문제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만점을 받으러 시험장 간다. 그럼 제가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왜? 만점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미 이런 내용을 다 아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드리고 있는 이런 개념들은요. 보통 우리가 진짜 필요한 점수대가 보통 700에서 한 800점대거든요. 요즘은 여러분들께서 토익 점수라고 말하면 와 만점이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딱 필요한 점수만 받아가는 추세거든요. 700에서 800. 왜? 졸업하거나 이직할 때 필요한 커트라인이 700에서 750, 80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완전 만점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요 정도 목표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부터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 제가 시험 치고 아까 라이브 방송 켰는데 학생분들이 선생님 제가 어려운 문제를 틀려서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900점 이상, 950 이상 올라가는 친구들이 맞춰야 되는 문제고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는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잊지 마세요. 기본적인 개념들을 많이 공부하고 시험장 가셔야 돼요. 기본적인 거, 오케이? 기본적인 거.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report라는 거죠. 단수. 안녕하세요. 해커스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토익 시험 보신 분들, 네, 토익 잘 보셨나요? 네, 오늘 그 시험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컨 바람이 너무 추워서 2시간 내내 사실 좀 집중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이렇게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꼭 여름에도 가디건 얇은 거 하나 챙기시고, 그다음에 좀 긴 바지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시험 끝나고 비가 되게 많이 왔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또 비를 좀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나름대로의 시원한 빗줄기를 좀 즐기긴 했는데, 근데 또 네, 우산이 없으셨던 분들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름에는 항상 요즘은 또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까, 소나기가 올지 모르니까, 네, 다음 시험장에 가실 때는, 네, 여름이어도 얇은 가디건, 그리고 또 우산 항상 챙겨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모두 시험 오신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총평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무료 토익. 자, 그 전에 일단 무료 토익 자료 및 강의가 많은 곳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해커스 토익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제일 상단에 뜨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 1위 영어 사이트라고. 여기 들어가시면, 자,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시험을 보고 나서 그 시험에 대한 어떤 정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바로 올라오고, 논란 문제들도 많이 디스커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 치기 전에도 예상 적중 문제라던가, 그 다음에 또 뭐 그런 어떤 강의 같은 것들 여러분 무료로 많이 보실 수 있는 곳이니까 꼭 참고해서, 네, 다음 시험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파트 7에 대한 간단한 총평부터 좀 시작할 건데요. 전체 난이도는 중상이었어요. 평소 파트 7은 원래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난이도를 1부터 10까지 가장 이제 높은 난이도를 10으로 뒀을 때 평소 파트 7의 난이도는 한 7점 정도로 약간 어려운 편에 속하는 편이거든요. 오늘의 파트 7 난이도는 한 7점에서 7.5 정도로 딱 평균 정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 보고 어려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애석하게도 이게 평균 난이도이기 때문에 열심히 거기 맞춰서 공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간단 총평을 좀 해보겠는데, 오늘은 사실 저번 시험은 굉장히 막 낯선 뭐 그런 지문들이 좀 많이는 아니지만 2-3개 정도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 좀 당황을 했었지만, 이번에는 낯선 주제는 거의 보이지 않았었고요. 뭐 평소 파트 7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공장 검사라던가, 인스펙션이죠. 그 다음에 낡은 오래된 기차에 뭐 일단 새로운 기차를 업데이트 하겠다라던가, 발표 주제, 뭐 공중행사, 방송 진행 및 스크립트 공유 등의 내용들이 나왔었어요. 자, 그 중에서 제가 미리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간다면, 일단 뭐 엔터테인먼트 월드라는 표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자, 어떤 그 연예계 쪽이죠. 자, 그래서 이쪽에 몸담고 있는 그 사람의 직업이 뭘까요? 라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퍼포머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유명한 퍼포머. 자, 퍼폼 같은 경우는 공연하다 또는 연기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그것을 하는 사람인 뭐 연기자라던가, 그 다음에 또는 뭐 공연자. 근데 제 생각에는 그때 22개의 도시를 투어한다. 그럼 우리가 보통 투어하는 사람은 이런 이제 밴드라던가 그런 이제 가수가 아닐까. 그래서 공연자, 연주자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볼 수 있었던 것이 호텔과 관련된 주제가 있었는데, 어떤 이제 비즈니스 트립을 가기 위해서 호텔을 좀 이제 추천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근데 거기서, 처음에 이 사람이 저는 A가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이미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좀 물어봤던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자, 근데 이때, 처음에 네가 생각했던 그 호텔 괜찮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그때 너가 원하는 대로 가시면 좋다. 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처음에 오는 뉴커머들을 위한 행사가 그 호텔이 조금 멀더라도 어쨌든 그 호텔 안에서 열리니까 거기서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로 원래 기존에 뉴커머들을 위한 그런 행사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네가 원래 생각하는 그 호텔도 추천한다. 이렇게 했던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잘 안 나왔던 이제 드라이어라는 그런 기계 이름도 나왔었는데, 우리 보통 드라이어 하게 되면 뭐예요? 머리 말리는 헤어 드라이어만이 생각을 하겠잖아요. 근데 이제 건조기, 의류 건조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나오지 않았던 것인데, 그래서 뭐 일렉트릭이라고 해서 전기 그런 표현이 붙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건조기랑 플러스 우리가 보통 세트로 요즘 많이 팔죠. 그래서 세탁기,
워싱머신도 같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백큐um 머신. 우리가 그 청소기 있죠? 청소기도 같이 하면 또 리베이트 해준다. 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보통 토익에서 할인이라는 표현은 디스카운트라는 표현 또는 뭐 off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지만, 이제 리베이트라는 표현도 할인이라는 표현 나오면서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다음 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계속해서 총평을 해보면, 일단 단일 지문 쪽으로 가서요, 좀 살펴보면, 단일 지문이 근데 오히려 오늘은요, 좀 더 헷갈리거나 또 생각을 요하거나 또 지문을 좀 여러 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문제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었어요. 생각을 요하고 바로 저렇게 어렵게 의도를 해서 낸 문제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시간이 걸리셨을 것 같아요. 단일에서 빨리 풀고 슝 나는 더블 트리플로 가야지 라고 마음먹었던 분들은 앞에서 약간의 버퍼링이 걸리셨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대화문에서 글쓴이들이 무엇을 하는가라는 문제에서 그 대화문이었거든요. 공중행사를 조직한다, 코디네이팅이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퍼블릭 이벤트라는 표현이 나왔었죠. 자, 근데 뭐 정답이 아니었던 것들을 좀 헷갈렸던 게 뭐냐면 뭐 공원이라는 표현이 주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공원 클럽의 멤버가 아닐까 또 이렇게 좀 헷갈리게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건 정답이 아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시티 디파트먼트의 직원이다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것도 아니었던 이유가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가 아까 내가 시부서 직원하고 만나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대화하는 사람들은 시부서의 직원도 아니다. 그런 것들도 체크를 좀 했으면 좋았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요하고 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였죠. 그 다음에 연계지문. 연계지문 더블 트리플을 말하는 거예요. 지문이 2개 이상인 거. 자, 근데 원래 뭐 사실 연계지문은 지문의 길이가 길 수밖에 없죠. 2개, 3개니까요. 그리고 한 세트당 문제가 5개씩. 일단은 4개가 넘어가는, 4개, 한 세트당 문제 4개가 넘어가면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달려있는 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체감 난이도는 늘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자, 하지만 그래도 시간만 충분히 확보를 해서 풀었다면 그래도 오히려 단일 지문보다는 좀 정직하고 담백하게 풀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실 바로 정답은 그러니까 아주 쉽게 풀린다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또 단일보다는 조금 생각을 요하진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네, 그대로가 정답이었던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냥 평소에 출제했던 그대로 약간 무난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물론 700점 이상인 토익커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자, 오늘은 더블하고 트리플 지문이 좀 더 무난했기 때문에 비교적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서부터 풀었다면 네, 만약에 10개, 20개 찍으셨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뒤에서부터 풀었다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회차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네,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동의어부터 좀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동의어 문제가 3개가 나왔는데 뭐 요즘 사실 동의어 문제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나오지는 않는 편이죠. 네,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하지만 오늘 나왔던 것들은 대부분 또 빈출도가 높은 그런 단어들이었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extend입니다. 자, extend는 prolong하고 동의어가 맞습니다. 연장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또 때때로는 이렇게 2개가 동의어로 정답으로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왜 이게 정답이 아니었냐면 프롤롱 같은 경우는 주로 시간을 연장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extend도 물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연장한다라는 뜻도 있으나 자, 근데 주다, 베풀다라는 표현으로도 토익에 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offer라는 표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당신의 편의, 당신이 지금 누리고 이 앱을 사용함으로써 누리고 있는 그 편의를 친구나 또는 가족에게도 다시 한번 extend 하라라는 것은 사실 이제 기간을 연장한다라는 표현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았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제공하다라는 의미로 가는 게 더 맞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미도 체크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또 동의어라고 생각했던 것을 그 문장에 다시 한번 넣어봤을 때 어색하면 다른 걸로 바꾸시는 그런 이제 생각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를 들면 Please extend a warm welcome to our new manager. 우리 새로운 매니저님한테 아주 따뜻한 환영의 말을 환영을 베풉시다. 또는 환영의 말을 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말을 하다 이런 뜻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는 우리가 아주 따뜻한 환영을 줍시다. 이런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주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exceed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요거는 사실 그래도 비교적 좀 덜 헷갈렸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excel이라는 표현하고 헷갈렸다면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뭐 85%의 목표치를 갖고 있었고 이미 그것을 exceed 했다. 뭐 항공사 문제였었죠. 자, 그래서 목표치를 초과했다는 의미를 갖는 거였는데, 그래서 당연히 surpass, 뛰어넘다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excel은요, 뭔가 뛰어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exceed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고요. 의미를 갖고 있고, 자, 이거는 우리 헷갈린다면 excellent.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excellent, 훌륭한이라는 표현하고 같이 연계해서 기억한다면 뛰어나다, 훌륭하다라는 의미로 기억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넣기 팁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문장 넣기 문제 오늘 2개의 문제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쉬운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이게 지문을 다 읽어야 할 것 같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수업 시간에 좀 강조를 드리는 게, 자, 물론 지문을 다 읽으면 가장 좋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번호의 바로 앞문장을 읽고 이 주어진 문장과의 관계를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히 풀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물론 필요하다면 더 읽으셔야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저는 1번의 바로 앞문장, 그 다음에 2번도 네, 바로 앞문장 여기 있죠. 그리고 3번도 자, 문제 푸실 때 일단 3번의 바로 앞문장, 그리고 4번도 바로 앞문장.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을 모두 다 읽기보다는 일단은 이 4개의 문장과 먼저 연결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 네, 이거부터 해보시고, 여기서 그래도 난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더 읽으시면 되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더 읽을 필요는 크게 없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어땠냐면 보세요. 3번 바로 앞문장을 보니까 새로운 지하철이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새롭게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기능이라던가 뭐 더 좋은 소재가 쓰일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지금 임산부석이 있지만 예를 들면 임산부석도 새로 생기고요. 자, 그리고 화재에 대비해서 화재를 타지 않는 소재의 좌석이 설치될 거다.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된 내용, 그런 이제 기능이 들어간 지하철이 새롭게 업데이트 된다라는 내용 뒤에, 자, 그 다음에 또 더 이제 혜택이 들어간 핸드폰 충전 단자도 각 좌석에 설치될 거다. 우리 지하철에 각 자리에 앉아서 또 우리가 핸드폰 재충전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뭔가 추가되어진 그런 기능들이 이렇게 연결될 확률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비슷한 내용들끼리 연결 한번 해보시는 거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장 넣기 문제 하나 더 가면, 자, 6개월 이내로 스크립트가 완성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면요. 자, 우리가 4번 바로 앞문장에서 이 프로젝트에는 긴급한 요구사항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6개월과 연결될 만한 그런 내용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6개월은 사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직 시일이 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뭔가 긴급한이라는 이런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 이렇게 6개월로 연결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정답을 4번으로 고르는 네,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 넣기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네,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주목할 만한 문제나 또 헷갈렸을 수 있을 법한 문제 몇 가지만 또 살펴드리면요. 자, 일단 앱의 소유자가 누굴까요? 사용자, 유저가 누굴까요? 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자, 이 문제에서 일단 정답은 소규모 결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뭐 매일매일의 그런 어떤 금전적인 거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진행할 때 안전하게 또 시큐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이다라고 했었는데요. 약간 헷갈릴 수 있었던 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람도 약간의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유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트랜잭션, 그런 돈거래를 하기 때문이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 새로운이라는 표현 때문에 정답이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유는 이미 이 앱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이 앱을 사용하고 있었고 거래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친한 친구나 지인에게 소개하는 그런 프로모션,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하면 뭐 보너스로 뭔가를 더 적립해주고 이런 이제 프로모션이었기 때문에 새롭다라기보다는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그냥 소규모의 결제자가 정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점수 잡는 해커스.